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업자 통관 방법 두 가지 방법과 그 주의사항 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증 요건 대상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 당연히 인증 요건 대상이에요. 왜? 밥솥 같은 거 한국에 그냥 갖고 왔다가 터져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거 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 제품은 전파 인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증,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류인데 의류는 인증 거의 95%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죽이나 어린이 제품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성인 의류 티셔츠나 이런 것들은 인증 필요 없어요. 신발도 성인 신발 필요 없습니다. 뭐 어린이 신발은 인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담들을 어디다 하느냐? 아, 내가 수입하고 내가 팔고 싶은 제품들을 인증을 받아서 수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디에 문의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 수입인증은 1381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판에 문의하셔도 제가 다 몰라요. 왜? 제가 수만 가지 상품을 다 취급해서 인증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1381에 전화하시면 1381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중판 대표인 제가 다 알겠습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1381도 자기들이 모르면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봐요. 수입 주무관, 그 관세청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이거는 인증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제품이 인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81에 전화해서 내가 수입하는 제품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확인이 되셨으면 그 다음은 원산지 표기예요. 원산지 표기. 가끔 가다가 저희 쪽에 이제 그 사업자분들이 불편하다고 문의를 주십니다. 다른 배대지들은 전부 다 이 옵션 사항에 원산지 표기 옵션이 있어서 내가 사업자 통관이면 여기에 옵션 사항에 체크를 한 다음에 원산지 표기를 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판은 굉장히 맞춤형으로 그 사업자 통관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원산지 표기 요청,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뭐 인증은 해결됐다 그러시면 원산지 표기 요청, 원산지라는 거 뭐냐?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반드시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청하는 방법은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주문서 하나를 만들어 놨고, 이거는 뭐 요청하는 방법은 문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입고 완료 상태에서 입고 완료 상태가 된 다음에 문의를 눌러서 이거 원산지 표기 요청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옵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근데 굉장히 좀 다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통관할 때부터 뭐 중국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4세 이상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가야 돼요. 여기 14세 이상이라는 거 부착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부착을 하고 이러고 돼야 나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붙여드리고 14세 이상도 붙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그냥 원산지 표기만 해달라.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은 아예 KC 인증 마크 받아놓은 것들은 KC 인증을 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 이미지를 저희 중판 쪽에 주시면 저희가 프린팅을 해서 다 제품에 부착을 해드려요. 이게 원산지 표기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봉제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것도 의류도 그냥 단순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만 붙여달라는 거 얼마 안 해요. 뭐 한 200~300원이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기들 여기에 또 이제 몇 장 더 붙어갖고 소재가 뭐고 뭐 세탁 방법이 뭐 이거까지 다 된 것들 하면은 이거 하나 부착하는데 한 1,000원, 1,500원씩 나가기도 해요. 이거 다 인쇄해야 됩니다. 인쇄해서 재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의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이런 식으로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제품들은 하나하나 원산지를 다 표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원산지를 표기해요? 그러면 벌크 포장이라고 해서 포장 전체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 말고도 사장님들이 요청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제가 예시로 주문서 하나에 제품 하나만 작성했는데
수입하는 제품이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근데 1번, 2번, 3번 제품 5가지 상품을 주문했는데 5가지 중에 3가지 상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어요. 원래 출고될 때부터. 판매자가 판매할 때부터. 그러면 2개 상품만 붙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꼴을 잡은 다음에 저희 쪽에 뭐 5번, 6번, 4번, 5번 마지막 4번, 5번 상품에 대해서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원산지 표기를 해주세요. 이래야 비용이 절약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옵션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착하는 제품 몽땅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이면은 개당 200원씩 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사장님들이 요령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벌크로 붙였으니까 몇 장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산지 표기 돈 1,000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제품이 되게 많은 것들은 한 번에 많은 박스들을 할 때는 원산지 표기를 가끔 가다가 앞에만 해달라, 앞뒤 박스 앞뒤로만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표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관할 때 뭐 세간이 뜯어갖고 전수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박스 뜯어서 원산지 표기되어 있는지 앞에 것만 들어보고 마니까 이제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사장님들, 셀러분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는 원산지 표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반드시 이 입고 완료 상태에서 입고 완료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자, 입고 완료 상태에서 문의로 원산지 표기 요청을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따로따로 하시면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작업 비용을 청구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스티커 비용이 기본적으로 2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게 프린팅해서 케이스 인증 붙이는 건 25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어떤 뭐 규격이 또 커지면은 굉장히 큰 규격으로 하는 것들은 또 한 300원짜리도 있고요. 또 미싱으로 의류 박는 것들은 뭐 20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소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표기해 갖고 대여섯 장을 한 번에 박음질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뭐 한 1,500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원산지 표기 진행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원산지 표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은 통관 방법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부피 단위 통관과 무게 단위 통관이 있어요. 자, 부피 단위 통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피 단위 통관을 하실 경우에는 주문서에서 LCL 사업자 통관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피 단위 통관이란 1cbm을 기준으로 해요. 1cbm이란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부피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 안에 부피는 크지 않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나간다. 많이 나간다. 그럼 LCL이 유리하겠죠. 근데 부피는 크더라도 무게가 안 나가는 걸 부피 단위로 통관을 하게 되면 1cbm이야. 예를 들어서 뭐 그 에드벌룬이나 풍선 같은 거 바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한다. 이건 정말 무게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부피가 커. 플라스틱 베개 같은 경우, 속이 채워진 플라스틱으로 속이 채워진 베개 같은 경우는 그냥 부피만 커요. 무게는 무겁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LCL로 나가면 불리하시겠죠. 왜? 95,000원이에요. LCL이 1cbm당. 이거는 그냥 고정 가격으로 나가요. 그래서 2cbm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더블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무게 단위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무게 단위와 부피 단위는 그렇게 구분하셔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단점의 큰 것들은 뭐냐면 LCL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 비용이 33,000원, 별도로 BL 비용 25,000원, 이게 그냥 고정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무게 단위로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문서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무게 단위는 인천으로도 갈 수 있고 평택으로도 갈 수 있고 항공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게 단위로 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방법은 관세사 비용이 22,000원, 세관 창고료 8,800원. 물론 사실 이제 세관 창고료는 8,800원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8,800원을 받고요. 저희가 밑지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무게 통관 같은 경우는 중판에서 밑지는 경우. 왜냐하면 세관 창고료는 통관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불로 받아버리다 보니까 최저 금액만 받고 어떤 데는 막 그 창고료가 55,000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무게 단위로 가실 때.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피 단위와 무게 단위고요. 요것만 부피 단위예요. 그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유리하실지는. 그 다음에 정보 적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름에 사업자 이름입니다. 사업자 이름. J2D라는 제 사업자고요. 그 사업자 번호를 쓰시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 당연히 불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사업자 번호 쓰시고 중요한 거 체크를 제가 이제 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사업자 통관으로 하실 거고 J2D고 사업자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품목은 다 똑같습니다. 단 LCL은 이 영문 품명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무게 단위는 그냥 일반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통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확하면 관세사에서 이제 재요청하거나 보안 요구 떠서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근데 LCL은 그냥 과태료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LCL 같은 경우에는 영문 품명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병행 수입을 한다. 그러면 나이키 슈즈, 남자 나이키 신발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 브랜드, 그 다음에 뭐 남녀 누가 사용할지, 그 다음에 종류, 신발 뭐가 뭔지를 영문명으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주문서를 신청을 하시면 LCL 같은 경우로 만약에 LCL로 신청하셨다 그러면 여기 LCL로 표기되고 운송증 변호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사업자 통관이 일반적인 그 무게 단위 통관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번호로 갑니다.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CL 같은 경우에는 통관이 된 다음에 물건을 퀵으로 받거나 뭐 화물로 받거나 이걸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무게 단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하시는 분들은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경동이나 항공으로 갔을 때는 대신으로 가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사 비용도 다르고 부피 단위 통관 LCL에서는 BL 비용이 추가된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창고료가 발생이 되거나 관부가세 내는 건 똑같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내는 건 다 똑같고, 예, 인증 여부는 앞에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